안녕하세요, 여러분. 영어 단어의 깊고 풍부한 세계로 함께 떠나볼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정말 자주 쓰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짜 의미는 종종 놓치고 나는 단어, 바로 오피니언의 다채로운 얼굴들을 하나하나 함께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자, 가장 기본이 되는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의견과 사실. 과연 이 둘은 어떻게 다를까요?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실, 즉 팩트는 누가 봐도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진실이에요. 반면에 의견, 오피니언은 개인의 믿음이나 판단에 따른, 다시 말해서 아주 주관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이 명확한 차이점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는 것이 오늘 우리가 갈 길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갈 길을 보여주는 지도예요. 먼저 오피니언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부터 확실히 잡을 거고요. 그 다음엔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표현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 생각들이 모여서 그룹의 의견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네 번째, 다른 의견들과 만나고 부딪힐 때 쓰는 표현들을 익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피니언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뉘앙스를 가진 단어들을 비교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섹션입니다. 여기서는 오피니언이라는 단어가 가진 가장 근본적인 속성, 바로 주관적인 판단이라는 핵심 개념을 아주 탄탄하게 다져볼 거예요. 이 기초가 튼튼해야 앞으로 나올 다양한 표현들도 훨씬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화면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오피니언은 절대적인 증거 없이 내리는 믿음이나 판단을 말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뉘앙스는 바로 주관적인 해석이라는 겁니다. 사실과는 다르게 사람마다 얼마든지 다를 수 있고, 그래서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영화는 정말 재미있다. 이건 오피니언이죠. 하지만 이 영화의 상영 시간은 정확히 2시간이다. 이건 팩트인 거고요. 이 주관성이야말로 오피니언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으로 넘어가 보죠. 이제 머릿속에만 있던 내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볼 시간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의견을 더 명확하고 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담긴 아주 유용한 표현들을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두 표현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먼저 왼쪽에 있는 In my opinion은 대화에서 제 생각에는요,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시작할 때 쓰는 정말 흔하고 유용한 표현이에요. 예문을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드릴게요. In my opinion, the company should invest more in employee training. 내 의견으로는 회사는 올해 직원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해야 한다. 이렇게 회의 같은 데서 자기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쓸 수 있죠. 반면에 오른쪽에 있는 personal opinion은 이건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고 명확하게 선을 긋는 뉘앙스가 있어요. 예문을 보시죠. The article reflected the writer's personal opinion, not the view of the newspaper. 그 기사가 신문의 견해가 아닌 작가의 개인적인 의견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기자나 공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자기 발언이 조직 전체의 입장이 아니라는 걸 밝혀서 오해를 막고 싶을 때 사용하는 조금 더 무게감이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과정과 상태의 차이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조합이에요. 먼저 form and opinion은요, 여러 정보나 경험을 모아서 의견을 만들어가는 그런 동적인 과정을 말합니다. 예문을 한번 들어보세요. It's crucial to gather facts before you form an opinion. 복잡한 사안에 대해 의견을 형성하기 전에 사실을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 성급하게 판단하지 않고 의견을 내기 전에 신중하게 준비하는 단계를 강조하는 느낌이죠. 그에 반해서 hold an opinion은 이미 만들어져서 굳어진 의견을 마음속에 품고 유지하는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요. 이 예문처럼요. He continues to hold the opinion that the policy is flawed. 그는 그 정책이 결함이 있다는 의견을 계속 고수한다. 이건 이미 완성된, 그래서 잘 변하지 않는 생각의 상태를 보여주죠. 이렇게 동사 하나 차이로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자, 이제 시야를 조금 더 넓혀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목소리인 오피니언이 어떻게 모여서 사회를 움직이는 거대한 여론이라는 파도를 만들어낼까요? 나의 생각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확장되는 그 흥미로운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Public opinion, 우리말로는 여론이죠.
이건 단순히 여러 사람의 의견을 더해 놓은 것, 그 이상입니다. 사회 전체가 공유하는 집단적인 견해로서 때로는 정책의 방향을 바꾸고 선거 결과를 결정지을 만큼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예문이 바로 그 힘을 잘 보여주고 있죠. The government often shifts policy in response to strong changes in public opinion. 정부는 강한 여론의 변화에 대응하여 정책을 변경하는 경우가 많다. 뉴스 기사나 정치 토론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단어니까요. 이번 기회에 꼭 기억해 두시면 아주 유용할 겁니다. 하나의 그룹 안에서는 의견이 나뉠 수가 있죠. 이때 다수가 지지하는 의견을 majority opinion, 즉 다수 의견이라고 합니다. 예문을 보실까요? The Supreme Court's ruling was based on the majority opinion. 대법원의 판결은 다수 의견의 기단을 두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의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반대는 바로 minority opinion, 소수 의견입니다. 비록 채택되지는 않더라도 다른 관점을 제시하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 예문처럼 말이죠. Although the judge wrote a compelling minority opinion, it did not al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비록 그 판사가 설득력 있는 소수 의견을 썼지만 그것이 법원의 최종 결정을 바꾸지는 못했다. 이거 하나는 꼭 기억해 두세요. 다수 의견은 결정에 힘을 가지지만 소수 의견은 미래 변화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점. 둘 다 건강한 사회에 꼭 필요한 개념입니다.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의견이라는 게 혼자만 있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다른 의견들과 만나고 때로는 부딪히고 또 더 나은 결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죠. 이렇게 의견이 서로 충돌하고 조율되는 바로 건강한 토론의 핵심과 관련된 표현들을 마스터해서 여러분의 논리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보세요. 사람들이 모이면 생각이 다른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이 상황을 difference of opinion, 우리말로 의견 차이라고 표현합니다. 바로 토론과 논쟁이 시작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문을 읽어보겠습니다. The committee's delay was caused by a fundamental difference of opinion. 위원회의 지연은 근본적인 의견 차이 때문에 발생했다. 여기서 정말 유용한 팁 하나 드릴게요. difference of opinion은 단순히 disagreement, 즉 불일치라고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격식 있고 부드러운 표현이에요. 비즈니스 미팅이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갈등 상황을 설명할 때 사용하면 훨씬 프로페셔널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이 두 표현의 차이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먼저 matter of opinion은 어떤 문제의 성격 자체를 규정하는 말이에요. 즉, 이건 정답이 없는 거니까 각자 취향을 존중합시다 라는 뉘앙스를 풍기죠. 예문을 보세요. The aesthetic quality of abstract art is largely a matter of opinion. 추상 미술의 미적 품질은 대체로 의견 문제이다. 그쵸? 반면에 second opinion은 더 나은 결정을 내리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예문을 통해 확인해 볼까요? She decided to get a second opinion from a different surgeon. 그녀는 다른 외과 의사로부터 두 번째 의견을 구하기로 결정했다. 의료나 법률 분야처럼 아주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다른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신중한 태도를 보여주는 거죠. 정말 다르죠? 하나는 이건 논쟁할 필요 없는 문제야 라고 선을 긋는 느낌이라면 다른 하나는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 라며 조언을 구하는 행동인 겁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섹션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오피니언과 비슷하게 생겼지만 결정적인 차이를 가진 단어들을 비교해 볼 텐데요. 단어 하나만 제대로 바꿨어도 문장의 품격과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어휘를 한층 더 정교하게 다듬어줄 미묘한 차이의 세계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이 표에 한번 집중해 주세요. 제가 하나씩 천천히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첫째, fact. 이건 뭐 논쟁의 여지가 없는 거죠. 1 더하기 1은 2다와 같은 객관적인 진실, 오피니언의 정반대에 서 있는 단어입니다. 둘째, view.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나 관점을 뜻해요. 같은 풍경도 산정상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에 따라 뷰가 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오피니언보다 좀 더 시각적인 느낌이 강하죠. 셋째, belief. 이건 오피니언보다 훨씬 깊고 때로는 감정이나 신념과 연결된 아주 강한 믿음을 말해요. 쉽게 바뀌지 않는 신념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넷째, judgment. 이건 여러 정보를 신중하게 평가하고 심사숙고해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냥 내 생각은 이래가 아니라 나름의 분석 과정을 거쳤다는 뉘앙스가 담겨 있죠. 마지막으로 sentiment. 이건 감정이나 느낌이 섞인 생각을 말해요.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서처럼 이성보다는 감정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의견을 나타낼 때 딱 맞는 단어입니다. 어떠세요? 이 미묘한 차이를 이해하면 훨씬 더 풍부하고 정확한 표현이 가능해지겠죠? 오늘 우리는 opinion이라는 단어 하나를 중심으로 정말 다양한 표현과 섬세한 뉘앙스의 세계를 깊이 있게 여행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표현을 바로 사용해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In your opinion, what is the next English word you want to master? 당신의 의견으로는 다음에 정복하고 싶은 영어 단어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꾸준한 영어 학습 여정을 제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